이제 단장님이 첫 개강식 때 인사를 해야 될 때 못해가지고 우리 단장님 오셔서 인사 말씀 이렇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노영입니다.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첫 개강부터 제가 결석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돼서. 꼴딱 망했거든요. 조금 덜 망해갖고 이제 안 망하려고. 올해는 지금 이제 작년에는 처음부터 스님들 강의를 하셨었는데 올해는 아마 4강 정도가 빠지고 2강이 더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송광석 선혜 스님께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까 통화를 했는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식구 이대로 결석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계속 쭉 매주 수요일마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이제 가능하면 수요일은 스케줄을 최대한 빼보고 오늘처럼 맛있게 저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지사항은 경년반 지금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학생회비 공지사항 나갈 건데 납부를 좀 해주시고 그걸로 또 그 총무님이 지금 현재 공석이라서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숙 부단장님이랑 우리 권진숙 부단장님이랑 저랑 셋이서 총무 겸 한번 올 한 해를 잘 이끌어 볼 계획인데 같이 잘 참석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같이 잘 만들어 보면 아마 오늘 가을쯤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카데미 말고요.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우리 여기 경전학교 부단장 권진숙 금강지 법우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리수 아래 책 읽는 모임 총무님이시고요. 우리 김미란 법우님이십니다. 우리 그 대중공약 모임 초록세상 총무 소임 맡고 계시는 우리 경전학교 부단장님 열심히 주말에 농사 짓는 우리 일장 김영순 거사님이십니다. 네, 아니 초록세상 대중공양 단장님이십니다. 관조 차종철 거사님. 네. 네. 그리고 자연그리 한방병원 우리 최희석 원장님. 네. 네. 예, 우리 일장 거사님하고 한 집에 사는 우리 김정옥 우리 보살님. 네. 네, 우리 아카데미는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네, 이번에 6기 독자 아카데미 주진학입니다. 예, 신동철입니다. 네, 저도 6기입니다. 아름다움이 구스럽겠습니다. 이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래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옥입니다. 착할 선 구스록. 네. 네, 우리 불교 환경연대는 부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부부 실천단이 많아요. 우리 일장 거사님, 김정욱 보살님, 이래섭 거사님, 우리 김선호 보살님 또 같이 함께 공부를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좀 보내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계셔서 우리 김선호 보살님은 3,000배 5명 중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쭉 소개 마치고 우리 오바름 총무님은 잘 아시죠? 그래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름 씨가 이제 1년 딱 됐거든요. 1년 지났어요. 작년 3월 13일 날인가 아마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올해 들어와가지고 책임감이 쫙 생겼어요. 이 불교 환경연대를 아마 건사하고 좀 뭔가를 잘 뒷받침하고 기둥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가지고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아주 저하고 손발을 맞춰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저희가 경전학교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개강식, 두 번째
원래 두 번째가 바로 공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바로 공양을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그건 좀 보고요. 환경 특강을 2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고 이제 선해 스님 그 송강사에서 선해스님 강의를 10강으로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우리가 지리산 종주를 하잖아. 2박 3일 인문기행을 하는데 그때 선해스님도 같이 그 도반이신 혜정스님하고 같이 30명 중에 이렇게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우리 일정에 함께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전화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단장님이랑 한번 스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릴 계획이고요. 오늘 강의는 보시다시피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에 저희 불교환경연대 본부 사무국장이시고요. 한혜원 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니까 좋네요. 네, 자주 뵙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새로운 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실은, 제안 받았을 때, 집에서 제가 일산 살거든요. 갖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옆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 그냥 막차 타고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갖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근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예. 올 때는 항상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이렇게 있는데 주로 저는 울산, 부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울산, 부산은.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광주는 제가 자주 못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광주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2시간이면 와요. 2시간이면 오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음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 현실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던 것 같아서 마음의 거리를 좀 올해는 좁혀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환대해 주셔서 그리고 너무 맛있는 우리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쑥 버무리할 때 또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수요밥상이라는 생태밥상을 활동가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런 밥상이 진짜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광주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제가 감사 인사 어디에 활동가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모르는 분인데 막 오더니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누구시죠? 그랬더니 불교환경연대시죠? 그래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저 쌀 잘 받아서 잘 먹고 있어요. 그 쌀 무슨 쌀이지? 제가 불교환경연대인데 광주에 계시는 분이신데 단체에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쌀 주실 때마다 감사히 너무나 잘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덕분에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인사를 대신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자연권이에요. 지금 요즘 생태 전환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삶, 생태 사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 안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생태적인 삶은 뭐지? 한마디로 정의가 되나? 환경보호 딱 정리되잖아요. 환경보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생태적인 삶? 생태적인 삶은 뭐야? 라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저께 어떻게 됐는지 지금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늑구 아시죠? 아직 걔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잡혔으면 좋겠다의 한 표여서 늑구에게는 권리가 있을까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생존권이 있어요. 또 늑구에게는 뭐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죠? 자유권이 있죠. 또 이동권도 있어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행복 추구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안전권도 있어요.
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 있는 권리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권리는 인권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 동물권 누가 늑대권이요 그래가지고 동물권. 예. 그럼 식물에게는 식물권? 강에게는? 실은 우리나라에 아직 자연권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갔죠. 네,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제돌이 이렇게 바다에서 뛰노는 거 제가 제돌이에요 그래갖고 오 신기하다 막 그랬는데 그게 더 신기한 게 제가 제돌인지 어떻게 아시는지 그게 더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제돌이가 돌아갔어요. 걔는 생존권을 보장받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동권도 보장받았고 자기가 행복을 누릴 행복 추구권도 보장받았고 모든 권리를 다 보장을 받았죠. 예. 늑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실은 지금 남방 큰 돌고래와 설악산 케이블카가 놓여지게 되면 거기에서 쫓겨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설악산 그 케이블카가 놓여지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냥도 쫓겨나야 되고 그 사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생명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연기잖아요. 그 사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방 큰 돌고래가 법인격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자. 네. 이해가 되시나요? 남방 큰 돌고래가 법정에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 남방 큰 돌고래들에게 법인격을 주자, 부여하자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부에선 사람들이 동물한테 그럼 누가 그걸 하는데? 그걸 하는 주체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자는 사람들. 근데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사단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태법인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법인격을 주고 그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보호받을 수 있게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법인격을 주자라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외국에서는 이 자연권이 굉장히 많아요. 강에도 있고요. 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좁게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식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강의 권리도 있고 산의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연권 안에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교육은 동물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동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동물권 보호 운동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동물권과 관련된 환경 감수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세요? 고양이 2마리, 강아지 1마리. 네. 저도 고양이 2마리. 딸내미가 어디서 주차장에서 1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너무 외롭다고 1마리를 더 입양시키자 그래서 또 1마리를 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사람 4명과 고양이 2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 대식구입니다. 그렇게 지금 실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물권과 관련된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이 동물권을 보호하는 그 정책위를 하나 만들자. 정책 그런 특별한 재단을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동물에 반려동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지금 1,000만이 반려동물
인구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보면 실버 산업 다음으로 아마 커진 게 반려동물 사업일 거예요. 예. 저도 저희 집 사람 아들, 딸 간식은 안 챙겨도 저희 집 고양이 간식은 챙겨갖고 들어가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예.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아들, 딸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예. 걔네들은 알아서 먹으니까 이제 안 되는 아이들을 챙겨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들이라는 게 생기고 있죠. 근데 저희와 같은 환경단체 안에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냥, 제주 바다에서 살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고운사, 대형 산불이 나서 이렇게 초토화된 고운사에 얼마 전에 담비하고 다 돌아왔거든요. 포유류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설치류가 안 돌아와요. 예. 큰 사,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담비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설치류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다람쥐, 청설모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예. 걔네들이 돌아오면 숲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치류가 생각보다 이 먹는 먹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류가 돌아오면 그래도 숲이 안정화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권이란 이야기는요,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얘기된 지 한 5년,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가 질문 하나.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사실 때 어디서 사시죠? 정육점, 마트, 네, 거기서 사죠. 그거 살 때 원래 얘가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전혀 아니죠. 네. 저랑 비슷한 세대실 것 같아요. 옛날에 닭 살 때 기억하세요? 전 아직 기억해요. 제가 기름동이라고 정릉 그쪽에 살았는데 그 시장에 가면 닭장에 닭들이 쫙 있으면 우리 엄마가 재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걔 꺼내서 잡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서 치킨은 좋은데 거기를 근처를 안 갔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요즘의 아이들한테 야 니네는 닭 사러 갈 때 어디 가? 그럼 마트요. 그럼 얘가 원래 어떤 모양이 있는지 기억해? 굳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굳이? 예. 네. 근데 우리 공양개송 첫 번째가 뭐죠? 공양개송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이 치킨은 어디서 왔는가? 통닭집에서? 케이지에서? 솔직히 그래서 그 극단주의 환경 생태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의 그 행위들 중에 하나가 그 정육점 앞에서 시위하는 거, 돼지 이거 쓰고 시위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정육점 들어가려다가 돼지를 보면 멈칫하죠. 예. 아, 이거 어떡하지? 예. 그 앞에서 새끼 돼지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예, 영업방이에요. 그래서 고소 많이 당해요. 이게 약간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정육점에서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건데? 그걸 보면 솔직히 불편하니까 없애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포장육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돼지고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삼겹살과 돼지하고 연관을 못 지어요. 네가 먹는 맛있는 삼겹살이 얘야. 그러면 이래요. 그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 네, 그쵸. 되게 불편해요. 화로집 가면 회
회 떠주고 거기에 뭐 넣죠? 생선 머리. 저 깜짝 놀랐어요. 눈을 꾸벅꾸벅하고 있어갖고. 저 회도 잘 안 먹지만 깜짝 놀래갖고 아저씨 얘 좀 어떻게 사장님 얘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놓는 사장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신선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기보다는 모른 척하고 사는 건 아닌지. 예. 실은.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있고요. 저기 고운사나 여기 앞에 천에도 아마 분명히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물들도 들어가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도축되는 옛날엔 가축이라고 그랬죠. 집에서 기르는 축생 동물이었잖아요. 근데 가축이란 말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내 새끼처럼 기르던 애를 어떻게 잡아먹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되게 불편한 진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가축들. 근데 우리나라 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 파는 물건. 그래서 되게 부딪힘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려동물을 사고 팔아? 네. 우리나라 사고 팔죠. 그거 금지시키는 조항도 있어요. 네. 펫샵을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 그 펫샵에 오는 동물들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예쁜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일까요? 엄청 많을 것 같죠? 엄청 많이 몇 개. 2,700개예요. 네, 그런 데가 2,700개예요. 근데 정부에서 허가해 준 곳은 80군데예요. 그게 다 불법이란 얘기예요. 사면 안 돼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여름 이 4월, 5월 지나고 나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애들이 강아지. 제주도 그래서 유기견 그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서 많이 한 운동 중에 하나가 그 유기견 운동이었거든요. 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 버려져서. 우리나라가 말로는 내 새끼,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가 아프거나 나이 들거나 그러면 그냥 잃어버린다고 하죠, 본인들은. 본인들은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닌 거죠.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반려동물 말고 축생 우리가 먹는 양계장에 있는 닭들 저기 가축 우리에 갇혀 있는 돼지들, 소들 그런 애들까지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환경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동물권 범위이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동물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동물권하고 기후학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동물권과 기후. 기후위기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동물권과 기후위기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온실가스. 네. 온실가스. 온실가스 중에 선생님들이 아시는 온실가스 제일 많은 거. 네, 메탄. 세대가 나옵니다. 메탄 아시죠? 요새 애들 메탄 아니에요. 메테인이에요.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메탄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메테인으로 배워요. 저희는 메탄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다 아마 메탄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메테인 가스가 나와요. 메탄 가스가.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이 방출되는 게 메탄가스예요. 이 메탄가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소방기. 그리고 자동차 매연. 근데 자동차 매연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소방기에서 더 많이 나올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방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시죠. 소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많아요. 나는 내 눈에 소가 안 보이는데 도대체 소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을까요, 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는 전 세계의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자, 마트로 한번 가볼까요? 마트에 가면 소고기가 쫙 이렇게 있어요. 아우, 진짜 많아요. 어디에서 오는 소들이죠? 이건 네 집 소들이죠? 뉴질랜드, 호주, 미국. 네. 미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우가 있고요. 뉴질랜드가 있고요. 일본산이 있고요. 와규. 와규. 맛있어. 와규, 호주, 미국산이 있어요. 어느 걸 드시겠습니까?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먹는다면 어디 걸 안 먹죠? 왜요? 한국 거요? 아, 한국 거 안 먹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진짜. 네. 보면 이게 약간씩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소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네. 근데 광우병은 백신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아시죠? 걔는 백신이 없어요. 조류 독감 백신이 있어요. 근데 안 푸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광우병은 그때 왜 기억나시죠? 광우병 사태 났을 때. 예. 진짜 정말 처절했잖아요. 예. 처절하게 그 소들을 다 죽였잖아요. 올 겨울에 닭들 50만 마리가 전부 다 폐사됐어요. 전부 다 예방적 살처분 당했어요. 예방적이란 말도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말인데, 예. 닭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인간한테 인수 공통 감염이 된다라는 예측하에. 그래서 백신을 맞추자라는 운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식탁,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말하자면 소들이 다 어디 있냐면요. 지금 얘기한 그 나라에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료가 달라. 수준이 달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가 우리는 왜 한우 이렇게 홍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소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한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예요. 넓다는 초원 위에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은 그건 굉장히 그린워싱이에요. 안 그래요. 걔네들도 농장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두리 안에 애들을 전부 다 그것도 가두리라고 그러거든요. 왜 바다에서 양식할 때 가두리 안에 가둔다고 그러잖아요.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을 딱 끼워놔요. 그게 비육이에요. 목을 이렇게 딱 껴놓고 애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젖자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데 그런 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100마리? 이게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소들이 방귀를 뀌면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메탄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기후 위기와 소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소들은 뭘 먹고 살죠? 풀? 사료? 네. 사료를 먹는데 그 사료가 왜 옥수수 뭐 이런 종류로 소 사료를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되는 소들을 먹이려면 그 사료가 소가 우리처럼 밥 한 공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료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키워야죠. 예. 네. 그 사료를 키워야 돼요. 그 사료를 키우겠다고 아마존 밀림을 미는 거예요. 예. 네. 아마존 밀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내뿜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의 밀림들을 전부 다 개척을 하는데 뭐 딴 이유가 아니에요. 소가 먹을 사료를 키워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계산, 식량 그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아니, 왜 인간이 키워내는 이 식량을 얘네들한테 안 줘? 왜 이거를 소한테 먹여?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한테 먹이는 그 식량을 만약에 이쪽에다 공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인간이 겪고 있는 기아 문제가 거의 80% 이상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먹을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눈앞에 소가 안 보여요. 그 많은 소가 어디서 나와?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식탁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인가가 같이 이야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경 위기 시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신 거는 대충 눈치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계는 여기예요. 얘가 12시 땡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태인데 이 위기 시계는 1992년서부터 계속 매년 전문가들 2,000여 명이 체크를 한 걸 가지고 위기 시계를 체크를 하는데 아사히글라스라는 재단에서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환경 위기 시계입니다. 2022년에는 9시 28분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도 9시 28분. 여전히 위험하긴 해요. 근데 2024년에 9시 11분으로 줄었어요. 살만한데? 그랬더니 2025년 작년에 8시 53분으로 완전히 확 줄었어요. 한국 살만해. 세계의 시계를 보면 똑같이 22년에는 9시 35분, 그 다음에 31분, 2025년에는 9시 33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40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을까요? 네? 고기를 덜 먹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 있는 전문가나 기업인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환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에 있는 사람들, 건설에 있는 사람들,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후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때쯤에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사회 전체가 마비가 올 정도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체가 한동안 왜 선생님들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5도씨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 요즘 안 나오죠.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상태냐면 1.5도씨 넘었어. 어떡할 건데?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이게 세계의 이 시계가 훨씬 더 명확한 답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우면 에어컨 좀 더 틀지 뭐. 전기 모자라? 아이 그냥 원전 한 2억 개 더 짓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케이블카 놓고 좀 하지 뭐.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급속도로 바뀐 게 저는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그 지난 대통령 윤모 대통령 때 조금 많이 이게 떨어졌어요.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잡는 시기가 바로 아마 올해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3분만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에이?
일을 그냥 쏴준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교 안에서는 그런 작은 생명에 대한 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후세들한테 전해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 뒤에 나온 거 보면 이제 닭을 이렇게 부풀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닭을 개량을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육포다리가 며칠째 잡는지 알아요? 27, 27카드 정도 됐을 때 잡는 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계 매출이 6호짜리. 네. 그러니까 굉장히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들은 조리독감이 안 걸리는 거예요. 조리독감에 걸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이렇게 중국 말다시피는 닭의 마리수가 전 세계 1위예요. 하루에 소비돼요. 네. 그만큼 어마어마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교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공간 70년인데 그만큼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은 지금도 계속 되는 거 아시죠? 동물 실험은 왜 할까요? 사람을 살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는 데가 의약품 또 어디? 화장품. 화장품이네. 화장품 전부 다 동물 실험. 그래서 동물 실험을 안 하는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비건이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할 때 거기 써 있어요. 특히 외국에 러쉬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건 원래 회사에 말하면 안 되는데 아마 RUSH라고 그 비누 만드는 회사인데 다 그 얘기 지난 회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데 그 러쉬라는 회사는 일체 동물 실험을 안 한다는 포방하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기도 해요. 요새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인간이 먹어야 되는 약인데 인간한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실험할 수 없으니까 동물관에서 한다는데 그럼 과연 이거는 맞는 건가? 생명 존중에 의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우리 그 불경 그 재탕한가 거기에 보면은 한 임금이 비둘기가 와서 나중에 배로부터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그럼 네가 나 먹을 거 줘 그랬더니 임금님이 자기 허벅지 살 떼어줬더니 무게를 재보자 라고 비둘기하고 임금님 허벅지살하고 이렇게 크게 똑같이 했는데 계속 비둘기가 무거워서 결국은 이 왕이 전부 다 자기를 온전하게 내놓으니까 그 제자가 수평을 유지했다. 그게 생명의 무게는 비둘기든 곤충이든 사람이든 똑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네, 생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간한테는 안 되는데 서치류한테는 되나? 이런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뒤에 나왔던 왜 최고의 가죽으로 치는 게 송아지 가죽, 양가죽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가?
뭐 그렇게 어린 동물들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고 신발을 신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냥에 대한 이야기. 사냥이니까 조류독감이 원래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터져요. 왜냐하면 뭐가 나타나죠? 바닷가 중심으로. 철새. 그래서 왜 천수산 고래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새들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쉬었다 가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중심으로 있는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랬더니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바닷가에서 노래 많이 줄었어요. 특히 경기권에서. 왜 줄었지? 가서 봤더니 철새가 왜 세기록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으면 얘네들한테 레이저 총을 쏘는 거예요. 이 레이저를 얘네들 눈에다 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보면 아파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거를 총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정부에서 그 총을 사서 보급을 해줬대요. 레이저 총을 보급을 해줘서 그 한 겨울 동안에 한 농장에 2사람씩 인구를 조용을 해서 일자리 착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새가 내려앉으면 걔네들 눈에다가 총 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얘네가 그걸 못 견디고 그래서 얘네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은인가 그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어요. 원래 그쪽은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에 무단기하는 게 이거 도망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 조금 피하려고 한 게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철새들 다 죽여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팔짱도 아시죠? 네. 팔짱도에 뭐가 있죠? 경전반이라고 불러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견 이거 아세요? 고등학교 입시에 나는 거? 정견은 올바른 이해,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정어는 올바른 말, 정업은 행동, 정명은 생계, 정진은 노력, 정령은 마음 챙김, 정정은 올바른 집중이라고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걸 제가 환경 문제라고 좀 접목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환경 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활동적인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견은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사유는 환경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정어는 책임있는 환경적인 소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업은 생활 속의 실천을 얼마나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 정명은 지속 가능한 삶인가, 이건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정진은 지속적인 실천 습관, 목표를 실천하고 세우고 어떻게 그 목표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가, 정명은 환경 감수성을 얼마만큼 내가 함양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정은 내면 변화 및 확장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쭉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견서부터 정명까지는 그냥 갔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생각했어요. 정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정정관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깨닫게 되시면 저를 꼭 찾아주셔서 이 정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핵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요거 안에서 예를 들면 정견에서는 환경 문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를 들면 활동적으로 봤을 때 정견은 지구의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즉 환경 문제, 내 주변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선생님들 주변의 환경 문제 강조해서 뭐가 있죠? 내 주변의 환경 문제. 지금 있는데,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데, 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네. 무슨 문제가 있죠? 소비 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 서울이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네. 우리 동네에 편의점도 안 팔아요. 없다고도 안 팔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쓰레기 문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럼 이참에 쓰레기를 좀 줄이자.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버릴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줄일 행위를 좀 해보자. 이참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 단체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나는 어떤 환경 문제를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환경 문제는 제가 보호자를 한 달에 한 2번씩 가거든요. 계속 모니터링 조사하느라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보건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 것인가에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육. 이거 정사육 부분에서 저는 소비를 좀 잡아봤어요. 소비를 잡아봐서 내가 한 달 동안 한 충동 구매는 뭐가 있을까? 충동 구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거 이렇게 완전 공부하면서 사는 분부터 몇번 다 왔어요. 그리고 남은 거 하고 이거는 실은 아이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요즘 아이들 제일 많이 사는 게 뭘까요? 게임하는 캐릭터? 네? 게임하는 캐릭터. 또 그 포토카드. 네. 저희 동네 BTS가 한 4일 갔었거든요. 쓰레기가 정말 무서워 진짜. 쓰레기가 장난이에요. 어떤 쓰레기냐면 포토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전국의 팬이야. 근데 내가 산 포토카드에 비가 나왔어요. 그 비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국이 나올 때까지. 되게 신기하게 BTS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충동 구매가 어마어마해요. 도박이 시작이 맞아요. 도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동 구매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요새 가차라고 해서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뽑기 해가지고 저희 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27살인데 왜 가차를 뽑고 다니는지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그걸 뽑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가차가 뭐냐면 저기에요. 애들 요새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캐릭터. 키링 그걸 가차가 홍대나 이쪽에 가면 3층짜리도 있어요. 건물 3층이나 가차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게 일본 문화가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킨텍스 포인트에서 그 가차 애니메이션 그 굿즈로 박람회를 하는데 불교 박람회 저희 갔어요. 그게 이제 요즘 아이들의 충동 구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충동 구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는 필요 목록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게 이 정사육 시간에 나의 소비 목록을 한번 적어보자. 그 활동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환경 메시지, 미디어 속에 그린워싱이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그린워싱이 뭘까요? 그거에 보시면 안 돼요. 코카콜라 캔으로 의자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우와 그러더니 코카콜라 캔으로 의자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게 정말 그걸 최고가 그렇죠. 먹지 말아요. 캔을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캔을
봤더니 하고 금복주 소주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금복주? 그랬더니 그 금복주가요. 지금은 그 모양이 안 나와요. 그 진짜 두껍이 있는 거야. 그럼 몇 년 동안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천도씨의 불의 그 병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유리는 절대로 안 써요. 네,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캔으로 의자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플라스틱으로 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롯데 케이스. 네. 티셔츠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면 광고예요. 그린워싱. 그거 만드는데 더 들어가는 거죠. 안 만드는 플라스틱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이제 그 페이스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ESG를 해. 그래서 ESG가 좀 변질됐어요. 그렇죠.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걸로 만든 신발, 그렇게 뭐 가방 그러면 지금 방송을 하죠. 그게 바로 그린워싱. 그리고 대형 회사에서도 그린워싱 많이 합니다. 요새 가끔 가도 이런 유대인 관리 굉장히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추진의 이력일까? 자유력일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휴지가 자유력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가 야, 너 똑같은 휴지 갖고 다시 쓰냐? 그러니까 애가 일회용이구나. 아이들이 휴지를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있으니까. 일회용은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휴지를 계속 두루마리로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회용의 개념이 안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을 만날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재미있게 하는 게 이거예요. 환경 쇼츠 만드는 요즘에 되게 진짜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환경 메시지를 담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정어. 제대로 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정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어. 작지만 지속 가능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환경 실천을 찾아보고 환경 실천 약속문 같은 거. 그래서 저희는 그 환경 5개가 있는데 환경 5개가 조금 어려워서 쉽게 좀 풀이해볼까 했더니 조금 다른 데인데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교도소를 갔거든요. 여자 아이들이 있는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청정 5개를 가지고 이걸 너희들 먼저 바꿔볼래? 그랬더니 거기에 네 번째 불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불싸움을 갖다가 한 애가 자기 언어로 적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박장 대소를 했는데 생명을 뭘 죽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 불싸움을 친구의 남자를 꼬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언어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 괜찮은데? 라고 했더니 불투도의 한이가 지구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허락을 받는다.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우리는 지구한테 물도 갖다 쓰고 물도 갖다 쓰는데 지구한테 허락 안 받잖아. 근데 지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정 5개 가지고 아이들이랑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명. 정명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네. 여기 다 직업 있는 분들 많으시죠? 선생님들의 직업에는 환경적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는 환경적인 가치를 어떤 걸 담을 수 있어요? 택시기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어떤 환경적 가치를 담을 수 있어요? 차를 뭐 전기차로 본다? 그것도 보일 수 있죠. 네. 그러면 내가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환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담을 수 있어? 실은 건설은 안 지는 게 좋기는 한데 건설회사에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부시지 않고 이 건설 폐기물이 우리나라 쓰레기 90%인 거 아시죠? 네, 우리 생활 쓰레기 10%밖에 안 돼요. 건설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폐기물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재활용, 건설 폐기물은 근데 재활용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고요. 실은 자기 자리에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담을 것인가가 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정정진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환경 습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에너지 절약 습관에서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음식, 물, 소비 요거를 쭉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이거 다 하려면 너무 피곤한데요. 그리고 뭐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그래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에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산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정정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년에서 조금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정년에서 아이들을 정년으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이제 정년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라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그러면 내가 지우다 라는 걸 한번 아이들이랑 함께 해서 자연오감 빙고 게임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환경 흔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내지는 내가 오늘 하고 지구에게 어떤 행동을 아까 지구에게 빌릴 때 이거 빌려줘라고 얘기 안 했잖아. 얘기한 것처럼 한번 29초 명상을 한번 애들 1분 명상하라고 난리 나거든요. 29초라도 한번 해보자. 7초에서 왜 이렇게 길어요? 막 그래요.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29초 명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정에서 조금 막혀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명상을 좀 아이들이랑 해보자 해서 자연이 말을 걸어요라는 저 주제 아래 소리를 통해서 소리 명상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느낌이 어떤지 한번 공유해보고 생각 기록하기 이거 정말 괜찮거든요. 이 설명이 되게 좋은데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것만 하죠. 정말 아이들하고 한 시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보고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주 쪽에서도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집단들이 있으면 함께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물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야기 제가 나눈 게 공장식 축산 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배틀페이지가 바뀐 거 아세요?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닭 한 마리가 있을 수 있는 건 A4 용지 한 장이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양계장 혹시 가보셨어요? 양계장 가면 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네, 아파트예요. 30년대 냄새 엄청나게 나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위에 있는 닭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얘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쌓이고 그러면 그 오물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 떨어져요. 집에 사는 애가 그 오물 고스란히 뒤져 쓰는 거예요. 얘는 여기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딱 공간이 A4 한 장이었어요. A4 한 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광주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서울에 아침에 7시 반에 지하철을 타면
숨을 못 쉬어요. 네. 네. 아유, 저 그래서 출근 시간 30분 늦춰달라고 늦게 나가요, 지금. 왜냐면 다 이러고 있어요. 공짜 작성 못해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꽉 껴 있으면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하죠. 짜증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A4 용지 앞에서 앞만 보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애를 쫙. 그래서 밖들의 부리를 다 짠만서 치고는 쏘시는 이거는 사람이 생명한테 생명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 굉장히 싫어하는데 반려동물이 성대 수술은 그건 진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잖아. 걔한테 짖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애기 보고 울지 말라는 얘기야. 똑같아요. 애기가 운다고 이거 성대 제거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 애기는 울어야 되는 거 걔는 짖어야 되는 거죠. 걔인데 걔가 짖지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바꾸자 해갖고 지금 A3 크기까지 키워놨어요. 근데 여전히 1, 2, 3층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오물을 뒤집어 쓴 닭들이 낳은 달걀이 과연 건강할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4번 달걀이 안 나와요. 4번이라고 하면 진짜 오래된 달걀. 드시면 안 돼요. 3번이에요. 이제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이 나오고 요새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2번까지 되게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1번까지도 나와요. 근데 1번에 한정이 생겼어요. 1번 난각번호는 아시죠? 달걀이 써져 있는 맞죠? 1번 달걀이 있는데 이 1번 달걀 하나씩 가보니까 1번 달걀을 표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운동장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닭은 물에 목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닭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운동장이 있어. 그래. 풀대원에서 운동장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을 받았어요. 문제는 뇌를 안 풀어. 이게 과연 1번이야?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는 추워. 닭들이 안 풀어. 닭들이 그냥 창고 안에 있어요. 단지 케이지가 없는 창고. 그래서 실은 소비자가 눈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운동장이 있으니까 우린 1번이야? 근데 이거 1번 아니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서 그거를 직접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소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는 저 가시 안에서 죽을 때 나와요. 또 죽을 때 전에. 안만 보고. 근데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 별도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가 이 지능 목욕을 해야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돼지도 충분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이 그래도 좀 움직여요. 그거는 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규모로 하는 데는 그냥 묶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저쪽 풀 먹는 애들이 좋아. 맞아요. 손을 풀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주는 국물살이 왜 뭐가 섞여 있는지 몰라요. 항생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오래두면 보관이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쌀 계속 지키고 있죠. 네. 그리고 계란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류독감 때문에 미국에서 계란을 공급해왔어요. 그 계란이 과연 괜찮을까요? 맛있어요? 미국 계란 맛있어요. 과연 미국에서 몇 달 동안 그게 괜찮아서 살짝 의심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먹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애들이랑 그 얘기해요. 나 집에 가서 오늘
낙하권 확인해봐. 우리 집은 몇 번인지. 그래서 하나가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확인해봤니? 그래. 우리 집 4번이고 엄마한테 적지 않대요. 2번을 묻게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비슷하고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계란을 또 먹을 테니까. 비싸서 가면 하나라고 자기는. 실은 그런 인식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숫자 보이시죠? 소는 86만 중 닭은 이거 읽기 힘들어요. 네, 우리나라 3년까지 15입니다. 15. 네. 어마어마하죠? 10억 마리예요. 이 중에 50%가 삼복 더위 때 유명을 달리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유명. 마치 삼복에는 닭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규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기능을 보호하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혹시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물 실험 했던 거? 개구리 실험. 저 이거 되게 싫었거든요. 그 비린내가 안 미쳐요. 개구리한테서 나는 비린내가. 그래서 실은 재작년에 23년도에 광동 원수대는 2003년에 어린이집 실습 중단 선언을 했어요. 네. 아이들한테 이걸 주시고. 왜냐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제 모형도 잘 돼 있고, 이 자료도 잘 돼 있는데 굳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류. 설치류에 대한 생활 원칙을 지금 적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네, 사람들이 돼지 파충류 원숭이들까지 실험을 했었어요. 왜냐면 유인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제일 가깝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치류도 많이 하는데 그럼 설치류도 괜찮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쥐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분장,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강아지를 낳는 고양이 분장, 강아지 분장,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 요즘은 애니멀 호리, 이게 뭐냐면 펫 컬렉터. 자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가족처럼 해서 사는 건 괜찮아요. 자기 집에 막 60마리, 70마리 하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애니멀이 펫 컬렉터라고 얘기해요.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되는 게 대구동물원에 있던 사슴이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미리. 얘는 마취총 맞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 들고 전 안 잡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뽀롱이가 그 누구가 있던 그 동물원에 있던 백호. 그러니까 아니 절에서 저기 어디죠? 화원사 거기 마리사에서 곰을 기르세요. 곰을 기르시면서 이 스님께서 곰의 머리를 2,000원씩 받으세요. 그만두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자님도 계셔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무살생의 가르침을 받는 불가에서 그것도 절에서 곰을 철장 안에다 가지고 그 곰의 먹이를 2,000원씩 받는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게 제재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왜 그 동물 이 곰 한 마리 굉장히 비싸요. 그 동물을 얼마 전에 그 구조했잖아요. 반달가슴 구조해서 그 반달가슴을 운반치치한다고 키우는 애들 철장 안에서 20마리는 미국으로 생츄어리를 보내고 나머지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은 청주동물원이다. 청주동물원 기능을 하고 싶은 거 아시죠? 거기는 동물 보호 시설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동물원의 기능을 바꾸자.
제발 동물쇼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에덴랜드 보드쇼 하지 마라. 물개쇼 하지 마라. 네, 계속 그 얘기거든요. 저희 동네에 무려 아쿠아리움가 있어갖고 아쿠아리움에 그 벨루가 애들이 있어요. 벨루가 가서 보셨나요? 저 그거 보고 끔찍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는데 요거만 해요. 요거만 하는데 벨루가가 진짜 리미터가 넘어요. 그 큰 애가 그 안에서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한 마리는 남았어요. 걔가 2억 5천 원에서 들여왔거든요. 이 몇 땡은 뭐 한 땡에서 안 내요. 내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놓겠다고 하는데 계속 안 해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리고 수족관에 펭귄이 너무 끔찍해요. 아 진짜 눈도 못 봐요. 그 펭귄 진짜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그 캄캄한 그 좁은 수족관에 펭귄들이 서 있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족관은 가지 말자주의거든요. 그래서 실은 동네에서 한번 시위하다가 신고당해요. 네, 어떻게 하면 그 동물원의 기능을 바꿔나갈까 그런 부분들 광주에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기능을 바꿔나가게 정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 벨루가 얘가 벨루가 얘가 그 큰 바다에 사는 애가 좁은 데서 사는 얘가 제돌이에요. 예. 제돌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누가 들어갔죠? 콜탄이라는 광물이 들어가요. 근데 이 콜탄이 어디 있냐면요. 얘가 사는 데 있어요. 콩고. 콩고가 옛날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하던 나라예요. 내전하던 나라. 지금 이 콜탄이 전 세계 80%가 한국 밑에 뭉쳐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땡이랑 애땡이랑 노땡땡이랑 휴대폰 회사들. 거기에서 이 콜탄 캐맨을 얻고 얘네들이 살고 있는 오랑우탄과 고릴라들이 살고 있는 숲을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럼 얘네들한테 여기 숙밀거니까 니네 저쪽으로 좀 이사가 줄래? 라고 인간들이 얘기했을까요? 그냥 밀어버렸죠. 3,000마리가 인간 죽었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왜냐면 얘네들도 정확하니까. 왜냐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정확하죠. 동물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서식지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럼 우리가 핸드폰은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쓸 때가 있어야죠. 우리나라 핸드폰 바뀌는 횟수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2년이면 바뀌잖아요. 나는 핸드폰 몇 년 쓰는지 안 모르겠어요. 네, 애들한테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콜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기 때문에 한 생명들이 여기에 얘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도 살 거고 다른 동물들도 살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서식지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가 해도 괜찮은 건가? 지구한테 허락을 받았나? 얘네들한테 허락을 받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는 게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고릴라 하면 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네, 늑대 14마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We don't know that wolves kill various species of animals, but it's just like a metaphor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And that's nature decide. Nature, by and large, is good. The wolves, small in number, transform not just the issues. Yes, she got the huge Why shouldn't all of us have a Serengeti on our doorsteps? It motivates people to love and defend the natural world. And also hope is worth a ton of despair. 이 늑대들을 전부 다 내쫓은 게 사람이에요. 벨라스톤 국립공원 내에 자꾸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늑대들을 전부 다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공원이 망가졌죠. 국립공원 벨라스톤이. 그래서 70년 동안 미국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복구가 안 되는데 한 자연과학자가 우리 여기에서 원래 있었는데 원점으로 가서 원래 있었는데 없었던 게 뭐지? 했을 때 늑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험상 14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늑대가 나가면서 늑대가 천적이었던 사슴들이 진짜 불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이 사슴들이 모든 초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이 없어지고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 위에 먹이 사슬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부처는 연기보험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웰레스톤 국립공원 주변에 인간조차도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늑대를 집어넣더니 늑대들이 이 생태계를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됐던 종들을 다시 넣었을 때 이 연기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물권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로 그냥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태계에, 우리의 사회에 얼마만큼 제대로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어렵다는 이 생태 사회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경전 배우신다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긴 했어요.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랬지 맞아 이렇지라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저도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큰 깨달음을 이 사회에 던져주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